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셧다운이 장기화가 됐을 때 주가가 얼마만큼 하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특별히 종목들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주가가 좀 3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더 큰 폭의 하락세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목요일에 GDP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죠. 근데 이것들이 굿뉴스였는데 이것들이 배드뉴스로 일단은 시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하락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한 후에 일주일 만에 상승의 모멘텀을 누르기는커녕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반전되면서 투자자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강세장의 랠리의 기세가 꺾인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꺾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을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세계 지수 있죠. 그러니까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 그 다음 나스닥 지수 이 세 개 모두 다가 3일 연속으로 하락한 것 자체가 3월 28일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하락세가 동반으로 하락이 됐다. 그 뜻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고용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연준의 향후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갖다 재형성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준이 앞으로 한 4차례에서 6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당해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의 창구가 좀 많이 좁아졌다는 것들. 즉 말해서 2분기에 GDP가 3.8%이고 확정치죠. 그다음 실업 건수가 25만 건 미만인 상황에서는 3차례에서 4차례 금리를 인하하기는 힘들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됐다. 즉 말해서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그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승세를 본다면 차트상에서 S&P 500 자체는 4월 이후에 최고치에서 3% 이상을 갖다가 하락한 적이 없고 50일 이평선을 깬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깨면서 내려가면은 상승의 추세가 좀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깨지 않고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분홍선 있죠. 이것이 51선입니다. 그래서 51선 이걸 깨지 않고 거기다가 일단 이때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닿지 않고 여기도 닿지 않고 여기는 약간 닿았고 여기도 약간 닿고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의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 라인 때 가장 중요한 50일 라인대를 갖다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깬다 하더라도 다시금 어느 정도 바로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깼을 때를 본다면은 지금 모습 속에서 고점 대비해서 51선까지 내려오는 폭 자체를 본다면은 한 2.89% 정도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3% 이상을 갖다가 깨지 않고 달렸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만약에 더욱더 깊게 깬다면 조금은 하락폭은 짙어질 수가 있다. 근데 요걸 깨지 않는다면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일단 51선까지는 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깬다 하더라도 6,400대 아무래도 요 정도일 때는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깨진다면은 조금 더 밑에인 6,300대까지 한번 봐야 될 때다.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폭이 아무래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5%에서 4% 정도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때 51선을 약간을 터치한다든지 깰 때는 아무래도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량주에 관해서는 조금씩 일단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홍색이 있죠. 조금 일단 진한색으로 된 거. 요 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51선에 부딪히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죠. 약간 부딪힌다 하더라도 깨진 않고 달려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그래서 51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깨면서까지 큰 폭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작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도 만약에 여기서 51선까지 내려온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51선까지가 한 2.5%에서 2.7%니까 3% 정도 하락이 되겠죠. 그 정도에서 일단은 내려오든지, 그것이 아니면은 직전 저점이었던 요 라인 때 있죠.
자, 그거 자체가 한 100일선 정도 되고 있는데 6,300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이제 6,200대까지 한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적어도 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 7% 정도 조정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많이 내려오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 받고 다시금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많은 거지.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서 주가 자체가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조금씩 내려올 때부터는 아무래도 조금씩 사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이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없다면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가벌먼트가 셧다운 됐을 때 그때 대량 호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부기관이 폐쇄되게 되면은 그렇다면 시장이 얼마만큼의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자,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옛날과 다르게 지금 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는 연방 직원의 대량 해고를 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해고하지 않고 다시금 일단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컴백했는데 지금은 컴백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겠다.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나 시장에 얼마나 타격을 주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셧다운은 크게 일단은 대수롭지 않게 지금 투자자들이 여기 왔는데 근데 적어도 이번에는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감원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옛날에는 그걸 하고 나서도 항상 직장으로 복귀했고 체급을 이금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현상을 본다면 리파블릭이 있죠. 즉 말해서 공화당의 하우스 있죠. 그러니까 즉 말해서 하원, 공화당의 하원은 이미 일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세네트 지금 이제 상원에서 부결이 되고 있죠. 상원에서 좀 6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디모크래틱에서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주는 이유는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우리가 일단 고수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이 통과 안 되면은 통과시키지 못하겠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미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블락이 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상원 때문에 지금 블락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자기들 표를 갖다가 고수할 수 있다는 것들. 그다음 두 번째는 디모크래틱 입장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표를 갖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도 자기들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얘들은 얘들대로 마이웨이를 가고 있고 얘들은 얘들대로 마이웨이를 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절대로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가게 되면은 약간의 시장엔 요동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자, 다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렇게 되면 또 잘린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그랬냐? 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들을 표를 안 찍어줘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또 몰고 갈 수 있는 개념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자, 그래서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에서 지금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 20차례 정도 폐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거기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정부 셧다운 된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일단 문을 열자마자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S&P 500의 리턴과 지금 이제 10년물의 지금 리턴 이렇게 무빙을 한번 보게 되면은 S&P 500 같은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셧다운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이제 셧다운 전에 일주일, 그다음 셧다운 기간 동안, 그다음 셧다운 기간 후에 자, 그렇게 봤을 때라도 거의 파지티브로서 상승이 되고 있고, 즉 한 주 후에는 0.6%가 증가되면서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금리 자체는 좀 내려갔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는 좀 반등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때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당시에도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30일 이상이 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는 한 10% 이상이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좀 길게 가더라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즉 말해서 이것들 자체가 자, 외부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때 변동성이 있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지 물건을 팔고 나올 때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가 못하면은 10월 1일에 셧다운이 될 예정에 있죠. 그런데 하원의 일정에 따르면 하원 의원들은 10월 초까지 회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10월 7일까지 결의안에 대한 표기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월 7일까지도 일단 통과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셧다운이 되면은 오바마 케어 이런 것들을 보조금이 연장될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을 갈 예상이 있다.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폴마켓에서는 최근에 셧다운 예상 확률을 80%를 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량 해고를 갖다가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 이렇게 실행을 옮긴다 하더라도 셧다운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자체에서 매도세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연방정부의 급여는 올해 내내 감소가 되어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소가 되어 왔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투자자들이 무시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일단은 시장이 동요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의 가치평가 있죠. 밸류가 좀 높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것들. 자, 그 다음 펀드레이트 있죠. 이절 자체가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은 재검토에 들어간다. 펀드레이트 자체 이 두 가지가 자, 아무래도 일단 큰 폭의 하락세가 있을 거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요거 플러스가 아무래도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셧다운에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셧다운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DCF 모형 있죠. 요거는 캐시프로를 갖다가 디스카운트 했다. 즉 말해서 현금 흐름을 할인했다. 그 모형이 있고 나머지는 일단은 P 레이쇼 요 두 가지가 일단 좀 주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상대평가라고 이건 절대평가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회사들 업종에 따라서 같은 업종에서 얼마만큼의 배수를 갖다 왔다 갔다 하는지 자, 그 모형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현금 흐름을 할인했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10년치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한 5년치 정도를 썼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도죠 지금이. 그렇다면 2035년도까지 10년 동안에 현금이 계속해서 매출 통해서 쌓이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던 퓨처 밸류 좀 미래 가치를 갖다가 현재 가치 프레젠 밸류로 땡겨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인율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DCF 모형이 탄생이 되는데 물론 이것도 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것까지 하게 되면 골이 아프니까 지금 요거만 단순하게 해서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요거 어떻게 하는지도 좀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400대 라인대 있죠. 그 400대 라인대가 21선입니다. 그걸 지켜질지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라인대 정도 오면은 우리가 또 매집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려올 때가 그 라인대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은 400대라든지 410불대 밑으로 깨질 때부터는 조금씩의 매집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죠. 216배수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갖다가 지금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서 자, 합당하냐 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런 것들 자체가 참 현재 모습에서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든 모양이 있죠. 216배나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216배나 되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결론은 앞으로의 성장이 엄청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성장을 알 수가 없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에는 19%, 그 다음에는 20%, 그 다음에 27%, 30%나 계속해서 성장이 올라가고 있죠. 아까 보셨듯이 DCF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의 성장률 갖다가 얼마로 줄지 여기도 일단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일단은 뭐 3년치가 20%, 그 다음 나머지 3년치는 가면 갈수록 좀 뭐 18%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이건 도리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겠고 그래서 DCF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이유가 정말 앞으로의 성장을 갖다가 테슬라는 고려하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DCF도 하기 힘들고 밸류에이션 찾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들고 가야 되겠고 다른 것보다는 매출이 계속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대신에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셔서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아무래도 좀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저 165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점이 있죠. 저 고라인대가 185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면 우리가 좀 더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배수 자체를 본다면 지금 모습에서 한 31배수 받고 있죠. 평균치로 봤을 때 5년 평균이 지금 이제 41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수 자체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EPS의 성장률 본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2026년도죠.
자, 그때가 YY 기준으로서 50%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41% 정도 되고 있죠. 2027년도에. 그 다음에 2028년도가 되면은 17%라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EPS의 성장률이 50%, 40%, 17%로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하드웨어가 달리는 시간은 2027년도 중반이라든지 2026년도 말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오늘장에서 한 6% 정도 하락을 했죠. 반면에 IBM 같은 경우는 5.2%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초전주태에서 좋은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온 트랩이 좀 하락되고 있고 니게티도 좀 상승되었던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5불대까지 왔죠. 제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80불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왔으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길게 본다면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잡지 못하신 분들 한해서 조금 내려올 때가 또 매수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배수로 본다더러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52배 정도 돼 있죠. 3년치를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거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올 때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조금씩 꺾였던 그런 모양이 있죠. 배수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꺾인다면 그때부터는 또 매수 관점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 60불대라든지 그 밑으로 들어갈 때부터는 조금씩은 담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불대 라든지 그 밑으로는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직전 고점이 있죠. 그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불대라든지 지금 60불대 밑으로 내려갔을 때부터는 조금씩 잡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런 이유를 본다면 지금 매출 있죠. 매출 아직까지는 EPS가 안 나오니까 자, 매출의 증가가 2025년도에 91%입니다. 지금 이제 YY 기준으로서 112%, 그 다음에 171%, 그 다음 87%, 자, 그 다음 83%, 그 다음에 56%, 그 다음에 57%로서 2029년도가 되더라도 50% 이상이 매출의 성장률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매출의 성장이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주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들고는 가는데 자, 우리가 조금은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래서 60불대 밑에서 조금씩 잡아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팔란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아는 아무래도 190불대 요 라인대에서 조금은 꺾여 있는 모양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쌍봉을 치고 주가가 완전히 꺾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꺾일 것 같으면 여기 올라오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꺾여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기 때문에 좀 박스권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요번에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면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습니다. 뭐 240배수나 받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너무 고평가니까 이제부터 좀 하락을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 아무래도 EPS의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를 한번 보게 되면 34%죠. YY 기준으로서. 그 다음 2027년도가 43%, 2028년도에 되면은 무려 70%까지 EPS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2029년도에 비하면 한 40%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두 자리 주자의 성장률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만큼의 배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크게 내려오기보다는 조금 내려간다는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하락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이 올라왔고 아무래도 290불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갭 라인 때만 지켜준다면 조금은 더 상승이 될 수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한 40배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5년 평균을 봤을 때는 지금 한 19배수 정도와 20배수보다도 더블이나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조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거보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EPS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6년도를 본다면은 한 12% 연평균 성장률이,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028년도가 되면은 무려 한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37%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많다는 겁니다. 즉 EPS 성장률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떨어진다면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지. 이걸 갖다가 팔고 다시금 떠나간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죠. 물론 많이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 350불 정도면은 너무 많이 과대평가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주가가 무너져서 끝난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빠진다면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오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클로는 145불대라든지 150불대 있죠. 이때가 아무래도 단기적인 좀 고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정도 되면 약간의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땡겨서 지금 이제 매출로서 가져와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자, 요런 주식들, 자, 아무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라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주식들이 있죠. 물론 앞으로 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런 주식들에 한해서는 주가가 좀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 익절하셔서 현금을 보유하시고 또 빠지면 들어가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이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일부는 익절하시면서 조금은 현금화를 하는 그런 타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물론 더 갈 수는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익절 10에서 15% 아니면 어떤 분들은 25%까지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약간은 익절이 조금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위험 관리는 해야 될 때다. 아무 실적이 없는 주식들이 너무 많이 갈 때는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일선 지킬 줄 알았는데 약간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10만 7천원대는 이게 지켜지는지 1차적인 라인 때, 그 다음 2차적인 라인 때는 10만원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강하게 깬다면 10만원대까지도 한번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정도 깨진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의 관망의 자세로서 옆으로 누울지, 자, 그런 것들을 조금은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비트코인에 확신이 있는 분들 한해서는 빠지면은 조금씩 담아가면 되겠죠. 근데 현재 모습 속에서는 바로 일단은 상승으로 돌아나가기는 조금은 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자체도 일단 요 라인 때는 어느 정도 지킬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뜨리봉이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가 약간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때까지 상승해왔던 그 라인 때 있죠. 자, 그 라인 때에서 아직까지 요 라인 때는 지키고 있는데, 저 요 라인 때에서 반등이 안 된다면, 여기가 꺾여진다면 200일선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아직까지는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자, 요런 라인 때에서 어느 정도는 고점 라인 때가 지금 지지받아주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저항 라인이 서포트 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때서 반등이 안 나와주고 또 큰 폭으로 내려간다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4천대가 계속해서 지켜지는지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데, 지금 모습 속에서는 조금은 하락세가 좀 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천대가 가장 일단 중요한 라인대가 되겠고, 요걸 지켜지면서 옆으로 쌍바닥을 치든지, 자, 그렇게 해야만 다시금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